폴란드가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등 총 5조 원대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를 한국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없이 사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양국의 방산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 기자가 카이에 방문해 FA-50PL 생산 과정을 보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K2 블랙팬서 전차의 엔진 변속기도 완전 국산 변속기를 장착하기로 결정해 폴란드 매체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천무의 개발 과정까지 폴란드 매체들이 관심을 갖고 소개하고 있는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25일 폴란드 두다 대통령의 방한을 겸해 폴란드 방산 기자들이 함께 카이 공장을 견학한 내용을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에 소개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현재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생산라인에는 다양한 단계의 공사에 FA-50PL 전투기 6대가 있습니다. 한국 제조업체는 그가 가능한 한 빨리 기계를 배송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확신합니다. 9월 초에 폴란드를 위해 2대의 비행기가 생산 중이었기 때문에 꽤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FA-50T50으로 태어난 항공기의 생산관에서 이 공장은 이러한 유형의 기계 14대를 동시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생산층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하반기는 KF-21 보람의 전투기 직렬 생산을 위한 것입니다. 생산관을 방문하는 동안 꼬리에 FA-50PL이라는 특징적인 지정이 있는 항공기 3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폴란드 항공기 번호 13, 14, 15로 우리 공군의 목표 구성을 차지할 세대입니다. 다음 3가지의 조립은 약간 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홀에 있을 때 다른 폴란드 항공기의 조종석이 있는 앞쪽 모듈이 특수 수송 로봇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FA-50PL 구성은 이미 알려져 있고 장비 및 장비 수준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항공기 피팅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급유 공장이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가 장착된 새로운 선수 부품을 포함하여 시스템의 다양한 요소가 비행 중에 테스트되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시험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경납고에서 이 기계를 볼 기회를 가졌고 추가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오늘 FA-50PL 항공기 2대가 생산 중입니다.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자리 톰치크 국방부 차관이 폴란드 셈에서 언급한 지연에 대해서는 미국 내 특정 부품 공급과 FA-50PL 항공기에 대한 통합 동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 폴란드 측의 조치 때문인데 최종 사용자가 FMS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부품과 군비 사용 허가를 미국 행정부에 신청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밖에서 군사기술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F-16과 FA-50의 무기를 조립,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도구는 모두 동일하며 F-16의 무기를 FA-50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FA-50의 일부 시스템은 F-16의 시스템보다 현대적이지만 F-16은 현대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제너럴 일렉트릭 F404GE102는 현재 사용되는 F404 엔진의 최신 버전이며 최신 버전은 미국 T-7A 레드 호크 항공기에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F404 엔진은 미그29 및 힐모브 RD33 엔진과 추력 및 연료 소비가 비슷하지만 미그는 더 무겁고 2개가 있습니다. 크기와 무게도 비슷합니다. FA-50 드라이브의 장점은 모듈성으로 이전에는 베이스에서 달성할 수 없었고 엔진을 WGL 수리 공장으로 보내야 했던 중급 서비스 수준으로 베이스에서 분해 및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모듈은 손상뿐만 아니라 자원 소모로 인해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F404GE102는 모듈의 내구성이 훨씬 뛰어난 것도 특징입니다. FA-50의 엔진은 F-16 정비에 3-4일이 소요되는 것과 다르게 이틀 정도 걸렸는데 이제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고 항공추진 엔지니어는 말합니다. 그는 또 FA-50의 비행시간 비용이 F-16보다 3-4배 저렴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며 FA-50을 선택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디펜스24는 한국의 K2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이 모두 국산화된다는 소식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제16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K2 전차 4차 양산 1500마력 변속기 적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제작된 K2에는 국산 엔진과 함께 독일산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4차 양산 계획에 따라 2028년까지 생산돼 우리 군에 공급될 150대의 K2에는 국내 방산업체 S&T 다이내믹스에서 제작한 변속기가 장착됩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 변속기는 내구도 검사에서 사용한 지 306시간 만에 결함이 발생해 국방규격 기준 320시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95% 이상의 품질 수준이 검증됐고 변속 장치의 주요 구성품에 문제가 없으며 업체의 추가 품질 보증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K2의 4차 양산부터 국산 변속기를 장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변속기가 튀르키예의 내구도 시험평가를 통과해 지난해 알타이 전차 탑재용으로
수출 계약이 체결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K2의 국산 변속기가 장착되면서 보다 원활한 후속 군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향후 수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디펜스24는 K2의 자체 장비를 사용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동의는 폴란드 육군과 산업계와의 협력 계획에도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앞서 한국전력부가 K2PL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기술 이전과 작전 지원, 구축 가능성을 천명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폴란드 전차의 최종 구성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공식적인 문제도 마무리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MSPO에서는 HD현대인프라코어와 S&T다이나믹스가 공동으로 한국형 파워트레인을 선보였다면서 대한민국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실전에 투입되면 폴란드 산업계의 참여로 폴란드 군대에서 이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추위에서는 또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기 위한 장사정포요격 체계를 조기에 개발해 전력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판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 체계는 2035년까지 전력화될 예정이었는데 개발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전력화 시기를 2년 앞당겨 2033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인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 확보하고 발사대를 개량하는 사업은 기존보다 확대됩니다. 군은 신형 패트리엇, 팩3 개량형 요격 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 패트리엇 발사대를 팩3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하는데 2027년까지 7,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기간을 2031년까지 늘리고 총 사업비도 1조 9,507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탄 위협 증가로 패트리엇 구매 수량과 개량할 발사대 개수를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현무의 개발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005년 천무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수백억 원을 날릴 각오로 한화는 신현우 사장을 필두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이스라엘 시험장에서 성공을 확인하기까지 수많은 실패 과정을 겪었습니다. 미사일 같은 유도 무기에는 두뇌 역할을 하는 유도 조정 장치, 눈 역할을 하는 관성 항법 장치, 손발 역할을 하는 구동 장치 기술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험 발사를 하며 실패를 거듭했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개발팀은 원인을 찾기 위해 해저 수거 전문 업체를 고용해 바다에 추락한 로켓을 찾아 실패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추락한 3개의 로켓에서 문제를 분석한 뒤 날개 구동 쪽에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후 수개월간 관련 부품을 보완한 끝에 정부가 내놓은 기준 2발 연속 명중을 통과해 2009년 정식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정식 개발 이후 대부분의 시험은 이스라엘 시험장에서 진행했습니다. 바다로 발사해선 미사일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까지 이스라엘에서 6번 시험했는데 한 번은 기대에 정확히 맞췄고 나머지 5번도 모두 반경 15m 안에 넣었습니다. 한화는 2015년 천무 실전 배치 후 본격적인 수출 세일지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첫 수출은 중동 국가였는데 미국의 하이마스와 천무를 저울질하다 천무를 최종 낙점했습니다. 한 번에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 하이마스는 6발, 천무는 12발이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명성은 뒤처졌지만 빠른 납기 약속과 사후 관리 능력에서 조건이 좋았습니다. 이후 중동 국가들과 폴란드까지 뚫어내며 한국 방산의 효자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루마니아와 같은 유럽 국가는 물론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로도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끈질긴 노력이 이뤄낸 쾌거입니다. 한국 방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